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등압좌표계로 변환하면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다뤄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한번 거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직교좌표계 혹은 뭐 고도좌표계에서 이제 연직축을 고도 대신에 압력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장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등압좌표계를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Z를 우리가 코디네이트로 쓰는 게 아니고 Z 대신에 프레셔를 연직 코디네이트로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Z를 연직 방향의 뭔가 거리나 혹은 속도를 재는데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대신에 그거 대신에 우리가 프레셔를 이제 연직 방향의 거리나 속도를 재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1000헥토파스칼에 있다가 900헥토파스칼로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조금 올라가긴 했구나. 사실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한 1km 올라갔구나 이렇게 바로 환산이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1000에서 900으로 갔구나 하면 위치가 연직 방향으로 좀 이동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판단을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직 방향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줄 때 우리는 프레셔 코디네이터를 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위 시간당 연직 방향의 위치의 변화가 연직 방향의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1초에 얼마나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W라는 개념, D, Z, dt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물질의 연직의 위치를 z 방향으로 재면 그게 연직 방향의 속도 w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z를 연직 위치를 재는데 쓰지 않고 p를 쓰니까 이제는 dp dt로 추정을 하게 되고 이 값은 w는 아니지만 w와 같은 어떤 느낌의 값이어서 우리가 오메가 w랑 가장 비슷한 이 오메가라는 녀석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인 연직축을 이제 프레셔로 쓰게 되면서 연직 속도가 이제 압력으로 재어져야 되고 요 새로운 압력으로 잰 속도를 프레셔 벨로시티 그리고 시간은 그 표시는 오메가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대기과학의 자료는 대부분 프레셔 코디네이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도 쓰게 되고 이제 학부 졸업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 재분석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뭐 레디오 존데이 자료라든지 대부분 기본이 연직 축이 프레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직 속도가 표시될 때 W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벨로시티라고 쓰여 있지만 이제 버티컬 벨로시티라고 쓰여 있지만 컬 벨로시티라고 CT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단위가 파스칼 퍼 세크로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프레셔를 가지고 연직 속도를 잰 거구나. 그래서 프레셔 벨로시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처음 이제 튀어나온 이제 개념이었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해지긴 해야 되니까 이거 텍스트된 게 풀리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왜 안 지워지지? 네, 이렇게 그냥 지웁시다. 이걸로 네, 안 지워지네요. 지워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우리가 연직 속도를 이제 W로 재는 거는 익숙한데 이제 프레셔로 재는 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공기 덩어리 혹은 어떤 공간에 기압계를 놓고 그 공간이 막 이쪽으로 쫙 올라간다고 칩시다. 올라간다고 치면 주변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기압계의 압력 이제 측정된 압력도 쫙 떨어지겠죠. 그 압력이 떨어지는 속도로 우리는 사실은 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잴 수가 있고 그 컨셉을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면 사람도 이제
정량적이진 않아서 그렇지 정성적으로는 기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압의 변화를 느끼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를 들면 쫙 올라가는데 천천히 저층을 올라가면 우리는 별로 특이한 것을 못 느끼지만 우리가 고층 빌딩 가서 굉장히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는 걸 느끼죠. 그렇죠? 그게 기압의 변화를 우리 몸이 혹은 우리 귀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귀가 이렇게 빡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될 때가 있죠. 올라갈 때. 그게 우리 스스로가 프레셔 벨로시티를 느끼는 거고 그런 느낌을 정량화하면은 요게 오메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린 더 이제 이런 주관적인 것보다 과학적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 오메가를 환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대기는 정역학 평형을 굉장히 잘 만족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계속 쓰면 돼요. 그래서 정역학 평형을 생각해보면 dpdg g는 마이너스 로 g여서 사실은 우린 프레셔와 하이트를 굉장히 쉽게 변환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로 g dg. 그래서 어떤 연직의 변화에 로 g를 곱해주면 그게 프레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프레셔 벨로시티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프레셔 벨로시티죠. 뭐 스몰 d로 쓰긴 했지만 뭐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질량을 따라가면서 어차피 이게 다 보존되니까. 다 보존된다보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는 대략 완벽하진 않아도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로 G W로 환산을 해서 써도 큰 무리가 없어요. 사실 이런 정역학 평형을 굉장히 잘 만족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 환산을 해보면 이제 대륙권에서 한번 조금 물리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서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에서 예를 들어서 음, 뭐 얼마 정도 움직였다고 칠까요? 우리가 10m 정도 올라갔다고 칩시다. 10m 쫙 올라갔다고 치면 우리가 10m, 10m 그리고 밀도는 대륙권 하부에서 대략 한 1.2kg/m 상승 혹은 1.3 kg/m 상승인데 계산의 편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1kg 정도 된다고 칩시다. 1m 바 1m 바 1m 대략 1kg 정도 돼요.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대략 알죠. 1kg per 미터 삼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리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좀 넓게 쓸게요. 근데 단위를 밑에 쓸게요. 1kg per 미터 삼승이고 중력 가속도 9.8이지만 대략 10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0m per 세크 제곱 그렇죠? 단위가 그리고 우리가 한 연직으로 10m 정도 움직였다고 칩시다. 10m 정도 움직였다면 미터. 그러면 실제 예로부터 몇 파스칼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스칼은 단위가 뭐죠? 파스칼은 어,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m 이게 g고 이게 m이죠. 그렇죠? mg. 그러니까 F 이꼴 MA라는 걸 생각해 보면 MG도 A의 G도 A의 일종이니까 요거는 F 뉴턴이랑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게 사실 뉴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깔끔하게 단위 변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이거를 뉴턴이라고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미터 빠져서 이게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미터 제곱. 그래서 단위가 뉴튼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받는 힘. 파스칼 단위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 10m 정도 연직으로 이동했다고 치면 대략 어느 정도 압력이 변할지 대륙권 하부에서 기압이 변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0 파스칼 정도 변하는 거죠. 100 파스칼. 근데 우리는 헥토파스칼에 익숙하니까 뭐 1 헥토파스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연직으로 한 10m 정도 이동한다고 치면 이제 1 헥토파스칼 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위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뭐 대기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지만 초당
초당 10m/s로, 그러니까 초당 10m로 움직였다 싶다. 10m/s로 쫙 움직이면 프레셔 벨로시티로 그걸 측정을 하면 이제 1 헥토파스칼/s의 속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대륙간 하부에서. 혹은 100 파스칼/s의 속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변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오메가를 써도 전혀 무리가 없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근데 조금 쓰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져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측정이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래서 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초당 10m씩 올라가면 10m/s의 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오메가의 관점에서는 이제 100 파스칼 대략 퍼세크 정도의 속도로, 물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00 파스칼 퍼 세크 정도의 속도로 측정이 된다. 그리고 프레셔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연직 속도가 연직으로 위로 올라갈 때 오메가는 음수로 측정이 된다. 이것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면 된다. 물론 대륙간 상부에 가면 밀도가 조금 더 줄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같이 줄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밀도를 다 아니까, 이제 평균적인 밀도를 다 아니까 사실 뭐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면은 연직 속도를 프레셔의 변화로 재도 전혀 무리가 없다. 사용하는데 지장도 없고, 사실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편리해요. 왜냐하면 밀도에 가중치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안 익숙하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미분항,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의 변화를 질량을 따라가면서, 어떤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 물질이 갖는 어떤 특성의 값을 변화율을 잴 때 시간, 수평 방향 x, 수평 방향 y, 그리고 연직 방향의 이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z 코디네이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 그 이제 w d z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제 오메가 dp dp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연직 방향도 프레셔로 미분해야 되고 연직 속도도 이제 오메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라즈 D, 라즈 T를 쓰면 이쪽 파트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두 개만 크게 조심하시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등압좌표계에서 이제 방정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 수평 방향, x 방향, x 방향의 운동 방정식, 뭐 y 방향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역학 평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그냥 정역학 평형만 나타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 방정식, 이제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다른 건 거의 유사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훨씬 간단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S5분의 dp dx, x 방향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밀도가 사라지고 이제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그냥 표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 두 개가 곱해져 있지 않고 종속 변수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선형적인 형태를 가져서 방정식을 다룰 때 굉장히 편리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레셔랑 이제 지오 포텐셜은 하이트랑 굉장히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고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은 지오 포텐셜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레셔랑 하이트를 좀 서로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좌표계에서는 Z로 쓰던 거를 이제 프레셔로 바꾸고, 대신에 이제 프레셔는 종속 변수로 쓰던 건데 더 이상 종속 변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Z를 혹은 지오 포텐셜을 이제 종속 변수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대신에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 이렇게 바뀌고 y 방향도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부 점속력은 앞으로 여러 학부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fx, x 방향 점속력, fy, y 방향 점속력이라고 그냥 가끔 붙일 때도 있고 평소에는 거의 없다시피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처리를 해놨어요. 실제로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현상들을 다룰 때는 이 내부 점속력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 굉장히 작은 값이었죠. 그때 스케일 어널리시스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을 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집 방향은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 그렇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DPDG는 사실 마이너스 로지. 요게 사실 되게 편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프레셔가 이제 연지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는 형태가 썩 예뻐 보이진 않죠. 사실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평소에 쓰는 형태로 이제 뭐 좌표계의 값으로 미분한다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dz, dp를 마이너스 로 g 이런 식으로 그냥 뒤집어 놓은 것 뿐이고, 이제 g를 사실은 g를 1로 보내서 얘를 지오 포텐셜이라고 사실은 만들었죠. 요게 지구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면 요 중력파 속도가 변하지만 사실은 지구 대기의 두께 정도 한 10km, 길게 크게 잡아도 한 50km 정도 이동할 때는 이 중력파 속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성수처럼 달 수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오 포텐셜의 변화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dp, dp 해서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우리가 밀도 귀찮으니까 p 꼴 로 rt를 이용해서 로분의 1을 p분의 rt로 바꿔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p분의 rt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얘랑 크게 의미상 다를 바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역학 평형은 항상 그대로 쓸 거예요. 뭐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제 등압자 표계에서 우리가 얻는 최대 수에는 이런 식으로 컨티니티 이퀘이션,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컨티니티 이퀘이션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밀도의 시간 변화 텀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이런 텀들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게 아예 없으면서 이제 뭐랄까 진단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예단이 아니라 예측을 해야 되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시간 변화율이 없고 딱 그 상태 항상 균형을 이루는 어떤 형태의 방정식, 진단 방정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면에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방정식은 간단해지면 간단해질수록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방정식이 간단해졌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도 사실은 등압좌표계에서 더 뚜렷해졌었죠. 왜냐하면 이제 등압좌표계에서는 dp, dt라는 개념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가 프레셔 벨로시티로 깔끔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오메가 요 텀이 나오게 되는데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은 그게 그냥 오메가로 대체되면서 이제 깔끔하게 표현이 됐었죠. 이렇게. 그리고 대기는 연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온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수평 방향보다 연직 방향으로의 온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연직 관련된 이류항과 이제 아디아베틱 쿨링항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SP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보고 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SP는 사실은 유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아디아베틱 쿨링 텀이고 이 텀이 사실 연직 이류항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오메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로 묶이면서 요거를 이제 SP라고 표현을 했고, 요거를 유도해 보면 세타의 연직 방향 그레디언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정적 안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유도해 보면 감마 D
빼기 감마. 그래서 이제 건조대기의 단열 감률, 드라이 아디베티브 랩스 레이트 빼기 대기의 감률, 온도 감률의 차이인데, 뭐 물론 로우 G로 나눠주긴 하지만 뭐 이건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중요한 성분은 이 둘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안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안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감마 D가 사실은 이제 건조대기는 이제 대략 뭐 1kg당 1km당 10켈빈씩 온도가 감소하는데, 대기의 측정했더니 대기의 감률이 뭐 이 정도다, 뭐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양수가 돼서 대기를 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양수면 이제 대기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양수한 얘기는 세타의 연직 방향, 마이너스 델타 P가 이제 거의 정성적으로는 연직 방향의 변화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연직 방향이 증가할 때 세타가 증가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제 안정한 대기를 나타낸다. 뭐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SP 오메가로 연직 방향과 관련된 변화를 다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CP분의 J는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해주는 율이고, 이거를 CP로 나누면 이제 온도 비열이니까 이제 온도 변화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만큼 온도에 반영이 되고, 연직 이동이 있어도 이제 그만큼 온도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점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U, V, 오메가, T, P, 지오 포텐셜 이렇게 5개이기 때문에 5개의 변수를 모르는데 5개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 식을 풀 수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 풀리는 어떤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기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같은 상태를 가진 이제 해가 2개 이상 나오지 않고 한 개로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지금 상태를 알면 얘를 잘 우리가 정확히만 수치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잘 풀어내면 미래 상태의 대기 상태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대기의 상태를 서술하는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그런 분석을 시작하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원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첫 시작하는 스텝인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스텝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프리미티브가 원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이제 틀이 되는 방정식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는 포인트가 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5개의 방정식을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슬프고,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걸 외운다라고 치면 굳이 제가 한 10시간 가까이 들여서 설명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한번 유도를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사실은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의 원시 방정식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고 뭐 수업을 뭐 여기서 끝내줘도 되는데 저는 다른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도좌표계를 쓰다가 등압좌표계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등압좌표계가 갖는 장점이 너무 뚜렷해요. 너무 좋아요, 장점이. 등압좌표계의 장점은 밀도항이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도 간단해지고, 그리고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심지어 타임 시간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사라지면서 프로그노스틱 이퀘이션에서 다이고노스틱 이퀘이션으로 바뀌고 훨씬 폼도 간단하고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도 사실은 더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는데 한 가지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직축이랑 연직 속도를 프레셔로 재다 보니까 우리한테 조금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알죠. 그러니까 저처럼 막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 대륙간 하부에서 100헥토파스칼 떨어졌다 그러면 1km 정도 올라갔구나. 뭐 아니면 이제 성층권 하부 뭐 이렇게 뭐 대륙권 계면에서 10헥토파스칼 떨어졌구나. 그럼 벌써도 1km 정도 떨어졌구나. 뭐 이런 식의 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지 처음 본 사람한테 직관적이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프레셔의 변화가 연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사실은 물리적으로 바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단점인데 이 단점이 크게 보완되는 좌표계가 있어요. 그 좌표계는 다름 아닌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사촌인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약간만 변환을 거치면 이제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P 대신 로그 P를 쓰면 되니까. 그렇죠? 뭐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는 로그 프레셔랑 고도랑 거의 1대1로 거의 선형적인 관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프레셔 코디네이트가 갖는 밀도가 사라지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연직 축을 고도처럼 해석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이제 종강 규모 이상의 역학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좌표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크게 이걸 다룰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분석할 때 이 개념을 조금 알면 여러분들 해석할 때 훨씬 쉽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는 이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대학원 정도 돼야 이제 전부 다 컨시스턴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엑기스만 싹 뽑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점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로그 프레셔와 연직 코디 축이 굉장히 좋은 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데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G분의 RT가 곱해져 있긴 하죠. 근데 이제 G는 상수고 R도 상수니까 온도에만 비례하는. 근데 심지어 이 온도마저도 대륙권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아주 작게 변동폭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할 만큼 이 선형적인 관계를 깰 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1대1 매칭되는 거죠. 이게 A면 지금 이런 식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Y면 이게 마이너스 AX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X 알면 그냥 Y하고 1대1 매칭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프레셔에다가 요거 그냥 곱해줘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스케일 하이트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요 값을 그냥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요걸 그냥 귀찮으니까 나중에 그냥 요거의 평균 값을 그냥 h라고 표시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z는 마이너스 h 로그 p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델타 형태로 델타 로그 p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좌표계를 엄밀히 말하면 z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걸 상수로 놓으면 사실 가정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z는 아니지만 이제 Z로 해석이 되면서도 프레셔 코디네이트, 알고 본 프레셔 코디네이트인 좌표계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역시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이제 고도 좌표계에서 쓰면 이렇고 등압 좌표계에서 쓰면 사실은 이런 식이었죠. 물론 G를 여기로 가서 지오 포텐셜을 바꾸긴 하지만 그 전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DPDG는 마이너스 로지인데 그냥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G, DP 여기는 DPDG 마이너스 로 G인데
이게 로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프레셔를 1로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프레셔를 1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요건 날라가고 여기가 P분의 1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P분의 1은 로그 P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 P랑 같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 P분의 DG가 D 로그 P분의 DG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G분의 R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부터 정확히 끝자리는 모르겠지만 일단 델타 P의 변화율과 델타 Z의 변화율이 어떤 그냥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갖는구나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조금 스토리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가 등온대기라는 것을 가정하면 뭐 물론 조금 센 가정이긴 해요. 대기는 등온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등온대기를 가정하면 이것마저도 상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간단하게. 물론 자, 적분을 뭐 t가 상수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적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상수로 가정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g분의 rt인데 t를 등온대기를 가정해요. 그냥 평균 온도 써요. 평균 온도가 한 245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 온도 쓰고 g분의 rt 그리고 d ln p 이렇게 만들면 이거 적분해 줄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적분을 같은 위치부터 시작해서 같은 위치에 끝내면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바닥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z까지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냥 델타 z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dg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z겠죠. z부터 0까지니까 그냥 이 값은 z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땅바닥 프레셔 단위의 땅바닥은 P0 1000헥토파스칼 정도 되겠죠. 우리가 뭐 세타 온이 구할 때 썼던 땅바닥이 1000헥토파스칼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아까 Z 원하는 그 고도에서의 압력 이거 생각을 하면 우린 얘를 적분할 수 있고 얘가 상수라고 가정을 하면 밖으로 나오고 그냥 DLMP겠죠. DLMP를 적분하니까 LMP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나오고 이게 그냥 LMP가 되면서 근데 이제 P 빼기 LMP 제로니까 이제 얘는 색이 없네.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P 제로. 조금 이쁘게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Z를 프레셔로 이렇게 로그 프레셔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사실은 끝자리를 맞춰주기, 상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뿐이고 그냥 요점은 로그 P가 변환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가 정확히 하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온도를 썼으니까 요거를 하이트로 거의 똑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하이트랑 일단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Z 스타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줘요. Z하고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명확히. 그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인데 R 곱하기 T 나누기 G. 그래서 대기의 R 값과 그렇죠? 기체 상수 그리고 평균 온도를 곱하면 이거를 중력파 속도로 나눠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기체 상수는 287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뭐였죠? 온도는 245 켈빈이죠. 켈빈이에요. 네, 두 개 곱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뭐 9.8이긴 하지만 10을 합시다. 그렇습니까? 10 중력가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287 곱하기 245 나누기 10. 뭐 저는 계산이 빠르지 않으니 컴퓨터의 계산을 좀 씁시다.
자, 컴퓨터의 계산을 좀 쓰면 287 곱하기 245 그렇죠? 나누기 10 하면 7031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7031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뭐 귀찮으니까 7000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7000 정도 되는데 단위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단위가 자 켈빈 지금 켈빈 지금 날라갔고 줄 퍼 킬로그램인데 줄은 단위가 뭐죠? 줄은 뉴턴 미터죠.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줄은 에너지 단위니까 우리 위치 에너지 생각해 볼까요? 위치 에너지 생각해 보면 mgh죠. 위치 에너지. 아니다 운동 에너지가 더 쉬우니까 운동 에너지로 합시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 얘하고 단위가 똑같겠죠. 줄은 에너지니까. 그래서 얘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에요. 요게 사실은 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줄은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킬로그램 또 킬로그램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미터 퍼 세크 제곱 날라가죠. 뭐만 남죠?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면 미터만 남죠. 그래서 얘의 단위는 미터예요. 신기하게도 얘가 7000m라는 어떤 값을 가져요. 7000m. 앞에 마이너스 붙긴 했지만 7km 대략. 그래서 우리는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기 맨날 귀찮으니까 스케일 하이트라고 부르고 높이 단위니까 얘는 대략 7km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거의 대륙간의 상수처럼 쓸 수 있어요. H. 그래서 Z는 엄밀하진 않지만 거의 Z 고도랑 비슷한 요 로그 프레셔 하이트는 마이너스 H ln P라고 쓸 수 있어요. 물론 P0를 놨지만 사실 요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사실 이거긴 해요. 델타 Z 마이너스 H 델타 ln P 요게 더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로그 프레셔 형태로 나타내고 거기다 마이너스 h만 곱해주면 로그 프레셔 변화율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h만 곱해주면 우리가 z처럼 해석을 해도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서머이드 밸런스에서 요 식을 쓸 거니까 한번 익숙하게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얘는 대륙권에서 대략 7km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볼까요? 이 로그 P하고 요 델타 Z하고의 이 관계가 정말 한 7km 정도 관계에 있는가 라고 비율이 한번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GPS 라디오 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굉장히 최신 온도 관측 자료예요. 온도랑 GPS 위성이니까 위치도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부터 압력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압력, 고도의 프로파일을 주는 자료고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는 GPS 위성은 여기 떠 있고 그 밑에 한 700km 정도에서 관측한 위성이 있어서 GPS에서 나온 시그널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대기를 이제 저궤도 위성은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도니까 얘가 이렇게 싹 돌아가면 요 패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양파 깎듯이 이렇게 대기를 깎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 처음엔 여기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지구를 뚫을 수는 없고 굉장히 엄밀하게 깎으면 대기의 온도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 존대만큼의 정확도를 가져요. 실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온도 관측이 거의 대기 중층 이상은 이걸로 다 이제 바뀌게 될 패러다임을
가질 텐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 지구의 관측이 다 가능하고 실제로 얘를 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로그 P 부분이에요. 우리가 Z는 Z 스타 엄밀히는 Z 스타는 마이너스 H ln P 제로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로그 프레셔로 정의한 이 Z가 실제 고도 Z랑 얼마나 유사한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래축은 마이너스 로그 P 나누기 P0 요거예요. H랑 곱한 거. 그리고 이쪽은 실제 altitude Z. 요 값이 아니라 요 관측된 실제 Z. 그리고 빨간색은 적도, 이제 검은색은 중위도, 이제 파란색은 극지역이에요. 보면 둘이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회색 선이 스케일라이트를 6km, 여기 가운데 회색 선은 7km, 스케일라이트를 8km로 놨을 때요. 스케일라이트를 7km로 놓은 거랑 다들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뭐 적도 쪽은 이제 적도 하부 쪽 이제 뭐랄까 중하부 정도까지는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스케일 하이트가 사실은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스케일 하이트가 R 평균 온도 나누기 G니까 평균 온도가 뜨겁겠죠, 적도 쪽은. 그러다 보니까 하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스케일 하이트가 큰 값하고 좀 매칭이 더 잘 돼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시 추워지면서 대륙권 항구로 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7km가 대륙권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스케일 하이트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로그 프레셔랑 고도랑 저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1대1 매칭이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h d ln p가 나오게 되면 얘를 거의 델타 z처럼 해석을 해도 뭐 굉장히 정확해요. 무방해요. 사실은 거의 정성적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이게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의 장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프레셔 코디네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에 사실 밀도가 다 없어요. 자,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프레셔 코디네이트랑 로우 프레셔 코디네이트 설명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등압좌표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들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고, 이제 뭐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설명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직윤 균형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방정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합치면 온도하고 바람하고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멀 윈드 밸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멀 열적인 것과 윈드 바람의 균형 고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마도 요 1학기 강의는 끝내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